지금 정부가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관련된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역전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돈이 없는 집주인들한테 돈을 꿔주겠다. 예. 갭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자기 자본 없이 남의 전세금으로 예. 집 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제 전세가 떨어져가지고 돈을 더 내줄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남의 돈으로 집을 산 거니까 예. 근데 그 집값이 오를 줄 알고 투자를 한 건데 떨어졌으니 투자의 책임을 지고 이제는 그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시장의 합리적인 그 작동 방식인데 정부가 여기서 딱 개입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집 팔지 말고 돈 더 꿔줄게. 좀 더 갖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정책이 나올 거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습니다. 매물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 정부가 예. 투자한 사람들한테 야 잠깐만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안 판다고 그래서 네. 이게 집값을 막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정책이 어떤 게 나오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갭투자 권장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원래 집이라는 게 거기서 살 생각이 아니고 그거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건 못하게 하려고 각종 제도가 지금까지 발달해 왔는데 그걸 풀고 이제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한국의 다주택자가 다시 집을 사기 시작할 거고 그럼 집값 상승의 원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으세요. 괜찮아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대 80% 이상 내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기 싫고 억울하지. 하지만 그 집값이 올랐다는 건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졌다는 뜻이다. 집 자체는 갈수록 낡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올랐다는 건 주변에 교통이나 시설들이 생겨서 오르게 된 거다. 그건 집주인이 노력해서 얻은 결실이 아니다. 본인이 자기 돈으로 도로를 깔고 전철역을 세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노력이 없이 얻어진 공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겨지는 것이다. 자기 집값이 내렸다면 내 세금도 없다. 하지만 주변의 개발로 인해 운이 좋아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노력이 없는 소득이 생긴 것이므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이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움이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란 한번 자기 것으로 생각되면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든 삼고 싶고 당연히 내놔야 할 세금도 아깝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갭투자라는 것은 자기 돈도 아닌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분은 세입자가 더 높다. 그런데도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는 다 하고 싶고 지분이 높은 세입자가 돈을 요구하면 당연히 내어줘야 하는 게 기본 이치다.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집값이 무조건 올라서 돈이 벌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방식의 돈벌이 수단인 것이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당연히 주식이 올라서 이득을 얻고 싶은 게 당연하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 갭 투자라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당신을 꼬셔내서 무리한 투자를 독려한 놈들을 원망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내세우는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집 장사가 활발해지겠다 이제. 그렇죠. 당연히 예전처럼 그래도 장사하려면 세금 많이 낼 각오해? 그래서 못하게 만들렸는데 이 세금 없애버리면 그럼 내가 집 장사 할 수 있겠는데?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도 되겠는데? 그렇죠. 너무 뻔한 이유인데. 너무 뻔하죠. 예, 근데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들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 없을까. 첫 번째는 그동안 과도한 세금이 집값 상승 원인이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아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이 올랐으니까. 봐라. 그걸 잡으려고 한 건데. 세금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있을 때 왜 다주택자가 늘어났느냐. 바로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과세가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한국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진보적인 정권이 나와서 이걸 때려잡더라도 이걸 억제하더라도 틀림없이 보수적인 정권 들어오면 이거 풀어줄 테니까 그렇죠. 좀만 버티면 돼. 그렇죠. 그거를 그 니네들의 생각이 맞다고 해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예언이 실현되면서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집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설회사 살리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표할 거냐면 이렇게 문구가 나올 겁니다. 주택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거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거 예전에도 그렇게 써먹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갑자기 주택 건설 시장이 어렵게 되면 서민이 어렵다는 얘기를 붙일 거예요. 그러면 서민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 회장님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건설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파트가 10채 중에 7채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정부가 특정
업종이 어렵다고 해서 나서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 다 어려운데 지금 나섭니까? 대중국 무역 굉장히 어려운데 안 나서잖아요. 화장품 어려운데 그냥 놔두잖아요. 안 나서잖아요.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이게 화장품 회사가 망한다고 표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 화장품 회사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이제 고생이지. 근데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보수 정권의 표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 보수 정권의 선거 직전에는 항상 이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과거 총선 때 보수가 집권하고 있을 때 과거 총선 한번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총선 전에 어떻게 했는가 비슷한 거 나왔을걸요? 맞습니다.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 하나 같이 보실까요? 2011년 부동산 정책인데요. 그 4월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옵니다. 똑같구만요. 그중에서 2011년 12월 정책을 한번 보세요. 제목도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대책인데요. 똑같아요.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주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합니다. 똑같아.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 완화 뭐 이런 것들. 저런 거는 이제 인기성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근데 똑같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제발 저 제목이라도 다르게 써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이거 꼭 빼줬으면 좋겠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사정이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예. 똑같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집값이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봐요. 왜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 지금 참고로 네. 우리 이광수 전 애널리스트께서는 재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10명 물어보면 9명이 부동산은 올라간다 유지되고, 그중에서 아니다 위험하다 부동산은 거꾸로지게 돼 있다라고 했던 한 명의 애널리스트예요. 맞췄다는 거 얘기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다들 아니라고 할 때 이쪽으로 간다니까 했던 애널리스트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팩트니까. 예. 그리고 더 팩트는 2013년대에는 제가 오른다고 예측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떨어진다고 예측한 사람은 아니다. 네. 네. 어쨌든 그거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는 뭐냐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이렇게 풀어준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그리고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왜 그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지금 집값이 높은 상황 속에서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세가 집값의 선행지수라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주택자를 전세를 끼고 사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다주택자가 아무리 세금 깎아준다고 그래서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정책들이 계속 강화될 거예요. 더. 예, 그래서 다음 정책은 뭐가 예정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예.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강력하게 또 하나가 뭐가 예정돼 있냐면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주는 것도 나올 거예요. 집을 살 때도 이제 네. 팔 때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거로 되게 강한 정책들이 나온다는 거죠. 집을 살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팔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정책들이 강화돼서 완화 정책들이 강화되는데 이상하게 시장에 안 먹힌다. 안 먹힌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쓸 수단을 다 썼는데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일본이에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집값이 우리나라처럼 두세 배가 상승하는데요. 버블 시대. 그 뒤에 금리가 인상되니까 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일본 정부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금리도 낮추고 다시 부양책을 엄청나게 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시키려고 뒷받침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렇죠.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막 들어오려고 부추기고 막 세금도 건드리고 대출 확대시킵니다. 근데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러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돼요. 두 가지 구조조정이 어떤 구조조정이냐면 산업적 구조조정. 즉 건설사들이 좀비 기업들이 안 망하고 살아납니다. 이 당시에 오히려 망해야 되는데 건설사가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망해야 되는데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거 꺼지지 말라고 돈을 거기다 쏟으니까 오히려 그 돈을 노린 회사들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 가계 좀비도 증가해요. 가계도 사실은 부채를 구조조정해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털어야 되는데. 안 털고 계속 있어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달고 가니까 계속. 그렇죠. 부채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에서 막 푸시하니까 부동산 대출을 증가시켜요. 지금처럼.
그렇죠. 근데 산업적으로 대출이 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다른 산업적 투자하고 이런 돈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돈이 거기 묶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돈이 부실 쪽에 가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빠지니까 부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의 단초가 됩니다. 출발이 거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걸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 아니 시장을 좋아하잖아요. 맡겨놓으면 맡겨놓는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자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구조조정을 억지로 막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면요. 맨날 시장 자유 하는데 냅두는 시장이 없어요 보면. 물가가 너무 오른다. 라면 값을 잡아라 50원. 예, 지금 식음료 업체에도 시가총액이 1조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니 저는 시장에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그런데 정부에서 말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표시장. 자기들 표가 어떻게 되냐 그 시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선거도 있고 하니 근데 이런다고 해서 부동산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기 침체의 출발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의 교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을 굉장히 유념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어서 위기의식을 없습니다. 느끼는 거죠. 위기의식을 10점 만점 몇 점 느끼고 계십니까? 9.9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높게.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